The successful Inter-Korean summit held on April 27th opened up a new transition period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s. As a result, the whole world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events unfo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79, An Chan-il became one of the first North Koreans to defect to South Korea. Now he leads the World Institute for North Korea Studies, working closel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dvocating for human rights. On Heart to Heart, we sit down with President An Chan-il of the World Institute for North Korea Studies to listen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two countries. 오늘 스튜디오에는 탈북민 최초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세계 북한 연구센터의 안 찬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to Heart to Heart. 네, 감사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정말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정말 막 가슴이 막 떨리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역시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특히 이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뜨겁게 손잡는 그런 장면을 보고 또 두 분이 이렇게 넘어왔다 넘어갔다 MDL을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을 넘어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쉽게 넘어왔다 갔다 하는 걸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갈라져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은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장면들이 있으면은 몇 가지 좀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본 순간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판문각을 나와서 이렇게 한 우리 MDL에서부터 한 40m 전에 자기 경호원들을 다 보내고 혼자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올 수 있지. 그 지역은 상당히 위험한 말하자면 군사 분계선 지역 아닙니까? 당당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북한이 우리를 신뢰하는구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감동의 자극이 컸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바로 판문점인데요. 분단의 상징에서 이제 화해의 상징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소장님도 그쪽을 통해서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북한군에 있을 때 그 판문점 약간 우측에 GP에 근무했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판문점을 가보고 또 남쪽에 와서도 판문점에 갈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가보는데 과연 그 판문점에서 유엔군 측과 북한군 측 간에만 그야말로 설전이 오가던 장소에 이게 두 남과 북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평화의 봄을 재촉하는 정상회담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 분이 실제 만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MDL을 넘어오는 걸 보면서 정말 봄은 오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정말 아침 일찍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TV 앞에 앉아서 이 정상회담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북한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제 회담을 함께 쭉 지켜봤는데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땠을까요? 네. 예, 그렇게 궁금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생방송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MDL을 넘어오는 걸 직접 눈으로 봤고 그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방송에서 이제 그걸 또 설명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 생중계는 안 했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가 나가서도 북한 주민들은 생중계를 못 받고 그 이튿날 아침에 약 한 15시간이 지나서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빨리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조금 늦었을 뿐이지 북한 주민들도 가장 큰 역사적 사변을 가장 빠른 시간에 볼 수 있었다. 네, 이런 점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을 실시간으로 보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방송을 만들어서 보든 많은 분들이 정말 정성과 시간을 다 뭐 땀도 쏟아서 이제 만들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그걸 기록 영화라고 하는데 아.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의 그 DMZ로 들어오고 그 72시간 다리를 건너는 그 모든 장면을 풀로 찍어가지고 네. 거의 한 40분에 가까운 그 기록 영화를 네. 이틀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전 세계에 공개하니까 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야, 북한이 변하고 있구나. 저렇게 네. 빨리 김정은 위원장의 그 1호 행사를 찍어서 네. 전 세계에 보여주니까 역시 북한이 변하고 있다. 네, 실제로 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했는데요. 이번 회담의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훌륭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네.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야 네네. 거기서 북한의 합의문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진행되게 될 북미 정상회담도 비핵화를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끌어낼 수는 없다 치더라도 네. 비핵화를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그 말하자면 바로미터고 시금석이고 그런 조건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긴 했었는데 올해 들어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역시 이제 평창의 나비 효과다. 아, 네. 나비 효과라는 게 이제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는 태풍이 분다는 게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평창 올림픽에 올 때부터 그랬고 또 우리 대통령이 뭐 한미 합동 훈련 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의 그 평화 모션을 취했고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이제 평화의 훈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네. 그 아주 좀 뭔가 튼튼한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주위에도 이제 사람들이 아니 굉장히 파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들, 이런 태도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 뒤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유엔 그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유엔의 제재 또 중국의 제재 여러 가지 제재로 상당히 벼랑 끝에 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고 네네. 어디서부터 변화를 가져오느냐. 결국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오는 걸로부터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최고의 수단이니까
김여정 특사가 이제 내려왔고 또 우리 특사가 평양에 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쉽게 이루어졌고 또 이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네네.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뭔가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 개최지부터 해서 또 어떤 협상 카드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언론인들의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이 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예견하시나요?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최초로는 5군데, 네. 스위스까지, 유럽의 스위스까지 포함해서 5군데로 장소가 지목됐다가 네. 뭐 한때는 또 이제 싱가포르와 몽골의 울란바타르까지 또 2개로 좁혀졌다가 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잘 되는 걸 보고 네네. 판문점으로 지금 시선이 쏠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판문점에서 하는 게 북한도 미국도 우리도 좋지 않을까. 판문점이 그야말로 냉전이 상징해서 화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 저도 판문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문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느낌에는 예. 왠지. 자,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정말 기대가 큰데요. 혹시 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네.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은 0.1%밖에 안 됩니다. 네. 99.9%는 무조건 개최된다. 네.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고 네. 거기서 약식 말하자면 생략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언지를 줬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됐기 때문에 미국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 역시 이 핵무기에 대한 용도를 과거 군사적 무기에서 외교적 상품으로 전환했고 네네. 뭔가 딜이 돼야 될 시점에서 주식이 상종가를 치면 팔아야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도 지금 그 핵을 처리하고 생존을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회담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될 것이 바로 이제 비핵화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제 관계자들이 이렇게 직접 북한에 가서 이제 핵시설을 사찰하는 등 행동이 이루어질 텐데 북한이 과연 이런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 의문점이 있고 그게 또 시간이 뭐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이미 그 포기하기로 다 선언을 했고 네. 거기에 뭐 전기선까지 지금 철수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이미 용도 폐기됐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나머지 뭐 영변의 핵시설, 연구시설 또 핵 그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핵무기를 완전히 내려놓도록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미국의 몫이라기보다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완샷 또 북한이 생각하는 단계적 폐기 네. 여기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접점을 놓고 충돌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아마 포기하기로 한 이상 일단 외부적으로는 적어도 비핵화의 길로 저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소장님께서는 1979년이었죠. 군복무 중에 이제 탈북을 하셨습니다. 당시 글쎄요 탈북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DMZ 바로 그 판문점 거기서 9년을 군인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사회 대학으로 가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라.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군인의 길을 계속 가서 뭔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좀 영웅 사관을 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쓸데없는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제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난 사회로 나가면 못 나간다 나는 죽어도 차라리 나 군에 있겠다. 근데 네. 군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저는 이제 노동당원이었으니까 그 정치부에서 가라 그러니까 내가 후방에 대학으로 가니 난 남조선으로 가겠다. 그래서 네. 이제 총을 들고 지뢰밭을 지나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나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그냥 지뢰밭을 건너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뢰밭이라고 하면은 정말 탈북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상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지뢰밭은 네. DMZ 안 네. 북쪽으로 이렇게 MDL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이렇게 4km죠. 네네. 이 4km는 거의 다 지뢰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GP 근무를 했으니까 그 4km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국군 GP까지 오는 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 쪽에는 또 3,300V 고압선을 넣어놓거든요. 네. 고압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저녁에 10분, 새벽에 10분 자기네 병력이 나와야 되니까 뭐 스위치를 내릴 때 그걸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뢰밭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주로 이제 물길을 따라서 움직이면 지뢰를 좀 덜 밟지만 항상 그게 물길이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99%가 실패할 수 있고 한 1%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총을 가지고 떠났는데 다행히 이제 지뢰 한 발 밟지 않고 네. 내 동료들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신 지가 어느덧 30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이제 지금을 비교를 했을 때 북한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북한을 버릴 때 저는 북한의 그 세습 체제 네.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고 내 진로와 또 반대로 당위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로 넘어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북한 사회주의가 고사까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넘어온 이후에 북한 사회주의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아닌 게 아니라 현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사회주의는 그 관성이 법칙이 끝난 겁니다. 네. 더 이상 뒤에서 미는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나왔다 이렇게 보고 네. 결국 북한은 이제 뭐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개혁개방으로 가야지 저 체제는 이미 스탑된 체제다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께서 탈북을 하신 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도착을 하셨을 때 가장 놀란 점이 어떤 점이었나요? 아까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북한의 드라마, 남한의 드라마나 노래나 이게 연속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와서 이렇게 볼 때 그 발전상에 많이 놀라는 거죠. 저는 평양에 갔다가 평양에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서울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을 일주일 만에 비교했는데 그때만 해도 남북한의 국력이 지금처럼 차이가 안 났지만 이 대한민국의 뭐 빌딩이나 승용차나 또 시민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이 정말 이게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이게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 깜짝 놀랐고 네. 또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뭐 문화적으로 이제 그때는 탈북민이 많지 않았으니까 네. 혼자 왔기 때문에 좀 외로움이 있었지만 또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북한에서 공부하라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근데 도망쳐왔는데 또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1학년부터 다녔는데 14년간을 쭉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아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 외 다른 데는 뭐 문화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에 갑자기 왔기 때문에 뭐 네.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한국 가수들이 북한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 한국 가요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지 어려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남한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네네.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르면 이게 총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우리 한류 문화라고 하는 우리 노래, 드라마, 영화 이런 게
USB를 통해서 북한에 엄청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마음 놓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뭐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부르고 친구끼리 몰래 기타 치며 부르고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지금 젊은 세대가 네. 우리 못지않게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노래 다 알고 있고 드라마 다 보고 있고 영화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미 북한 주민들이 머릿속에는 우리 한류 문화가 전체 문화의 지배력에서 70%를 점령했다. 네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문화가 이미 북한을 통일시켰다면 나머지 정치, 경제, 제도적 통일도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사실 회담 후에 통일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이제 많아졌는데 누구보다 이제 북한의 특성을 잘 아시는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기본 우리를 북받치게 하는 건 한민족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네. 하고 그게 통일이 되지 않을까. 네네. 또 저 같은 사람도 고향에 가서 가족을 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희망인데 아마 이 두 남쪽과 평양의 서울에 워낙 견고한 두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북한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체제가 지금 뭐 비핵화를 놓고 또 평화 프로세스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있지만 이 서울과 평양이 자기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통일은 그렇게 한두 해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네네. 적어도 한 4, 5년 지나서 네.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공통 분모가 형성될 때 가능하니까 너무 통일에 대해서 성급한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요?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은 통일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북한 사람들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네. 걱정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북한에는 엄청난 지하자원과 또 아시아에서 가장 값싸고 유능한 노동력과 관광자원 이런 온통 자원이 북한에 매장되고 쭉 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개발해서 이것을 남북한의 시너지 효과로 통일국가에 활용할까 이런 걸 연구해야지 통일되면 온통 데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연구하면서 차근차근 하면은 적어도 4, 5년 안에 우리가 평화적인 어떤 이게 왕래의 자유라든지 또 관광의 자유 뭐 동해선, 경의선을 타고 북한으로 뻗어서 대륙으로 가는 이런 일들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종전 선언을 하는데도 지금 뭐 남북 간 또 미국과 삼국 또 남북 미중 이렇게 주변국들이 이제 동참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뭐 잘 아시지만 우리 한반도가 이게 참 외교적인 각축자이고 역사적으로 일본에게는 대륙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이고 또 중국에게는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한 또 교두보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 분단이라는 이런 갈등을 지속시켜 왔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다방면적인 외교 노력으로 중국마저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일본도 뭐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협조하고 있고 미국도 러시아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남북 미중 이 네 나라만 잘 협조하면은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소장님께서도 못해도 한 4, 5년 정도는 미니멈으로 이제 걸릴 그렇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하트하트에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트하트에 출연하신 이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참 해외 어디 출장을 갔다가 멀리 갔는데 거기서 아리랑 TV를 보고 그래서 아리랑 TV에서 찾으면 빠짐없이 나오는데 하트 투 하트에게 불러줘서 또 감사하고 제가 또 그 탈북민으로서는 최초로 나왔다 그래서 이젠 아리랑 하트 투 하트에 내가 1호 출연자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어쨌든 이 아리랑 TV는 아리랑이 우리 한민족 8천만 북한이다. 남한이든 아리랑은 누구나 다 공명하는 하나의
우리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TV가 하루빨리 평양에 가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 많은 화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장님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글쎄요 관계를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